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남는다. 이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어디론가 떠나간다고 하는데, 만일 이 영혼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죽은 그날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무한히 되풀이한다고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영원한 기억 속의 일부인가? 두 번째 이야기. 1976년 2월 아라카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시미즈라는 남자가 오른팔이 가렵다 라고 간호사에게 호소했다. 간호사는 당황했다. 시미즈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뇌의 혼란이라고 생각해 그를 납득시키기 위해 보고 있어 주세요 라고 한 후에 메스로 오른팔이 있는 장소를 찔러보았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피가 분출했다. 세 번째 이야기. 담배에는 로켓의 주 연료 성분이 1%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이 비싼 로켓의 연료가 왜 들어간 것일까? 이 로켓의 연료는 사람의 몸에 축적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사시의 흡연자들을 로켓의 연료로 쓰기 위함이라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스페인에는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데도 차단기가 내려가는 건널목이 있다. 차단기가 내려가는 시간은 1968년 탈선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열차가 지나갔어야 할 예정 시간대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빌딩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에게 비극이 닥쳤다. 쇠파이프가 떨어져 인부의 왼쪽 뒤통수에서 가슴까지 박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인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파이프를 빼고 일을 계속했다. 그가 사망한 후 해부해보니 그의 머릿속에는 물만 가득 차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아이솔레이션 탱크에 대해 알고 있는가? 식염수가 가득 채워진 탱크에 들어가 외부의 소리나 빛을 차단하면 마치 태고의 바다를 떠다니는 무로 돌아간 듯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어느 회원제 살롱에서 일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탱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도 살롱 측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라는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극히 드물게 탱크 안에서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손님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일곱 번째 이야기. 1999년 3월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 자치구에서 유고 연방군에 대한 나토군의 공중폭격이 시작되었다. 출격한 나토군의 전투폭격기에 폭격 포인트 변경의 지령이 내려졌다. 파일럿은 컴퓨터의 지시대로 미사일 공격을 실시하였고, 작전 종료 후 기지에 귀환했더니 폭격 포인트의 변경은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명되어 파일럿은 구류되었다. 며칠 후 공중폭격을 받은 건물에서 유고 연방군의 고위정교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컴퓨터는 어떻게 그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파일럿에게 공중폭격을 지시한 것일까? 여덟 번째 이야기.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청년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반년 만에 마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구의 한 가운데는 비어있고 자신은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한다. 그곳에는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이 많았다고 하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것에 화가 난 그는 어느 날 밤에 몇몇의 친구들에게 그곳에 사람들 몰래 가져온 물건이라며 물건 하나를 보여주었다. 다음 날
그는 실종된 채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물건을 본 친구들도 무언가를 보기는 했는데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9번째 이야기. 죽은 자의 동공을 보면 그 시신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체온이나 그 사람의 신체를 보고 죽은 시간을 측정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빛으로 동공을 비추어 보는 이유도 사실 빛을 느끼나 못 느끼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아보는 본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죽은 자를 능욕하는 행위라 하여 이러한 짓을 한 자를 발가벗겨 시체와 합일하게 하여 같이 묻어버렸다고 한다. 10번째 이야기. 중국 어떤 탄광에서 다수의 인부가 독에 중독되어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인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탄광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자신을 밖으로 데려다 달라는 조건이었고 인부들은 속는 셈 치고 받아들였다. 인부들은 이 말이 사실이자 이 조건을 잊은 채 금괴만 캐다가 독에 중독되었고 얼마 안가 이 금괴를 캤던 모든 인부가 죽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그 탄광과 연결되어 있는 구멍을 들여다보았는데 사슴의 현상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중국 전체에 퍼지자 한 생물학자가 의구심을 품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넓은 중국 땅덩이를 5년째 여행 중에 어떤 탄광에서 빛을 보게 해줘.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줄게. 라는 소리가 탄광 안에서 들려왔다. 생물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순간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독면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갔다. 그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무엇인가를 막 찾기 시작했는데 그는 얼마 후 독에 의해 중독사하였고 그 주변에 있던 책은 하늘사슴을 가리키고 있었다.